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 살 때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입니다. 방송 전에 제가 최근에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고 또 임대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그런 생각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전세가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집을 사야 합니다. 기존 고가 매수인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는 듯 그들은 움직입니다. 자기가 낸 세금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그동안 금리가 집값 방어 잘해줬으나 PF 제한 등으로 2022년부터 신규 분양이 3분의 1 토막 났고 내년 2025년 상하반기 공급량은 씨가 마를 예정입니다. 연준금리 인하 발표 때는 이미 1억에서 2억의 수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 스마일도 이 의견에 200% 이상 공감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올 하반기가 폭등할 것이다. 물론 저도 폭염보다 폭등이 더 무섭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더 심각한 거는 내년부터 공급 부족이라든지 또 공사비 인상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까지 만약에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더 뜨거워질 것이라는 말씀 꼭 하고 드리고 시작합니다. 어제 제 찐팬분께서 부동산 빅3 콘서트라고 이걸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5분 중에 아마 이제 이 3분이 이제 정말 많은 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아예 정말 대놓고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인데 이 3분이 공교롭게 이번 주 일요일 날 빅3 콘서트를 갖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가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이거를 또 유치하는 니치 에듀라는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아직까지 우리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감스님들만이라도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 건설사를 갖다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께 아예 제가 정말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랑 제가 3월달에 만났을 때 3월달에 만났을 때 부동산 경기가 많이 힘들지 저에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5월 물론 서울은 3월부터 움직였긴 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넘어오는 것 같고 지금 6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7월이 이제 저희가 7월이 접어들고 보니까 그 선배님의 이야기가 더 와닿게 되었고 저도 지금 감스님들에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보다는 반등할 것이고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통화량 증가라든지 또 어제 그 선배님이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미국 2주 동안 있으면서 놀랬다고 합니다. 음식값이라든지 그런 필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어디를 또 이동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어제 전해 들었습니다. 감수님들만이라도 세계 경제까지 공부를 하시면 더 좋겠지만 정말 이 국내 경제라든지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좀 본인들 스스로가 좀 공부를 하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의 이야기를 좀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3분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왜 떨어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걸까요? 또 이제 이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올 하반기에 또 집을 사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김기현 니치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포지션으로 또 이야기를 하실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도 유튜브 방송을 갖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또 폭락이라든지 하락을 갖다 믿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분들의 이야기가 또 와닿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본인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더욱더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를 이야기 드리면 MBN의 윤누진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편입 다시 추진하는 김포시 특별법 준비가 완료됐다. 시민의 뜻대로 김포 서울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김포 서울 통합 추진 경과 및 계획을 보시게 되면 2023년 11월에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고 주민투표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김포 서울 통합 공동연구반을 구성 운영했고 22대 국회 구성 후에 특별법안 재발의 및 주민투표 건의를 갖다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고양시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 한편으로는 김포 시민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또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김포시장님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시는 지난달 5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 편입에 따른 행정기구 재정 변화와 상생 비전 등을 논의해왔고 김포시는 이런 절차와 함께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주민투표를 건의했으나 행안부에서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먼저 충분하게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지난 1일 시민간담회에서 서울시와 김포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이 동참해야 하는데 준비는 다 끝냈다. 그리고 지금은 발의 시점만 보고 있다.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할 수 있는 시점에 법안을 다시 제출하고 추진할 생각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투표인데 행안부와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김포 시민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하도록 준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포가 경기도의 변방처럼 남아있는 도시가 아닌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강조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리고 김갑성 교수님은 앞서 선거 때문에 반짝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거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경기도에서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구리시뿐만 아니라 이제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을 하는 이슈가 아마 거세게 불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고양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메가시티 서울로 고양시는 가야 된다. 그리고 물론 작년에 이런 메가시티 서울 이슈 때문에 올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또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이제 서울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이고 이제 누가 더 빨리 서울로 편입이 되느냐 저는 그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시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적인 틀에서 행정구역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고 김포만 가지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특정 지역의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른 지역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조언을 또 해주셨는데 앞으로 메가시티 서울의 바람은 거세게 불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콕 하고 드립니다. 땅집고의 30조 사업 걷어찬 경기도 미스터리 김동현 지사님은 왜 일산의 꿈을 날렸나? 제가 이틀 전에 7월 3일 날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30조의 파급 효과 라이브 시티를 포기한 경기도에 주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도지사 뽑아줬더니 뒤통수 날렸다. 전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것들 그런 수수방관하다가 지체보상금 타령만 지금 늘어놓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고양시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고양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계속적으로 민주당을 갖다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제 채널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 한다라고 또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정치를 떠나서 우리 고양 시민을 너무 우습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포시를 예를 들면 김포시도 지금 이 김포시장님이 민주당 시장님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작년에 정말 경기 북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 남도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정말 이 김포시장님께서는 이거를 빨리 전환하셔가지고 서울시장님하고 만나서 서울 편입을 갖다 추진을 갖다 했던 거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고양시라든지 구리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부천시라든지 이런 시에서도 지금 또 긍정적으로 또 하남시라든지 서울로 통합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 북도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가 말 그대로 인구가 108만이고 김포시의 인구의 거의 한 2배 정도가 되는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CJ 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밀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경기도에서 포기를 해버리니까 저는 정말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왜 경기도에서 고양시의 라이브시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포기를 해버렸을까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포기한 그 다음날 서울 창동 아레나 착공식이 또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고양시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청원을 갖다 경기도 청원을 갖다 했는데 제가 그때 라이브시티 시간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또 청원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참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고양시 주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그건 또 아니고 참 고양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화도 나고 분통도 서지고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하소연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해당 국회의원들도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김포시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고양시도 고양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메가시티 서울로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는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CJ 라이브시티 관련해가지고 상세한 설명 및 재검토 타임라인에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 중인 경기도민이 이런 청원을 냈어요. 고양시에 거주하신 주민이 청원을 낸 게 아니라 의왕시에 거주하신 분이 청원을 냈다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청원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경기 북도가 돼서 정말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베드타운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일산은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아마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K 컬처밸리 공공주도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말 그대로 임시 방편으로 내놓으신 거고 경기도지사님이 앞으로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과연 2년 후에 어떤 포지션으로 나갈지는 지켜보면 알겠지만 고양시 시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방문객이 10명 중에 7명 GTX A 노선 이용할 것이다 라는 이 기사인데요. 저는 이 킨텍스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킨텍스 전시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킨텍스 방문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와서 킨텍스 전시관만 보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누구 하나 고양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당연히 킨텍스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지 킨텍스 주변에 먹을거리라든지 놀거리가 있으면 찾아오겠지만 지금 CJ 라이브시티가 전면 백지화가 되기 때문에 이 킨텍스 전시관도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GTX-A가 개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킨텍스 일대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와서 그냥 말 그대로 GTX-A 노선의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와서 킨텍스를 와서 그냥 참석하고 가는 걸로 그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고양시라든지 경기도에서는 정말 CJ 라이브 시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논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고요. 킨텍스의 연간 방문객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킨텍스에 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 연계를 해서 말 그대로 전시관으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고향방송 영상밸리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CJ 라이브시티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에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막았는데 그 누구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고양 시민이라든지 파주 시민도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정말 분통을 그냥 적극적으로 지금 내세우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포시가 정말 이렇게 서울 추진으로 가는 게 잘 추진이 돼서 꼭 김포가 서울로 통합 추진되기를 감사 스마일이 응원하고 고양시도 메가시티 서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